한국에서 유명한 맛집인 한우 전문점에서 프랑스 여성이 남자친구와 메뉴를 고르던 중 가격을 보고 매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는데요. 이렇게 비싸고 양도 작은데 도대체 배가 부르게 먹으려면 밥값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 거야? 한 덩어리라고 해봤자 아주 작은 이 조각 하나가 85,000원이면 적어도 나는 3조각 이상은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림잡아도 25만 원이 넘고 두 사람이 5조각을 먹으면 40만 원 이상이라는 거잖아. 어머, 정말 말도 안 돼. 진짜 한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도 2번은 사 먹기 힘들 것 같아. 너무 비싸서 주머니 거덜나겠는데? 더군다나 유럽에서는 소고기 기름은 몸에 좋지 않아서 웬만하면 살코기 위주로 먹는데 한국은 오히려 마블링 있는 걸 더 선호하는 걸 보니 정말 문화적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긴 한가 봐. 프랑스 여성은 엄청난 한우 가격을 보고 남자친구에게 부담이 되어서 도저히 먹기 힘들다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프랑스 출신의 리아니 씨의 사연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국립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한 곳은 전혀 다른 화장품 마케팅을 하는 회사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화장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도 어느 화장품 회사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은 기본이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각 나라마다 지사를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예뻐지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각 나라의 특색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되었으므로 어느덧 회사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사는 물론이고 본사에서도 세계 각지에서 온 인재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마케팅 부서도 예외가 아니었죠. 아무래도 매출과 관련된 일이 주 업무이다 보니 뛰어난 인재가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유능한 인재들을 공개 채용을 했는데 그때 매우 뛰어난 마케팅 업무와 프랑스어,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한국인 현민이가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6개월가량 늦게 입사를 했으므로 저는 선배 노릇을 하려고 일부러 힘들고 어려운 일만 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민이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고는 제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업무를 완벽하게 해서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죠. 퇴근을 하고 처음으로 동료들과 맥주를 한잔하러 갔는데 현민이도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술이 들어가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와 현민이는 나이가 같았고 인생 가치관과 추구하는 방향도 비슷하다 보니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민이에게 업무 시간 외에는 친구처럼 지내는 게 어떨까 하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 현민이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든 일만 시켜서 기분 나빴지 하고 마음을 떠보았는데 마치 내 속을 꿰뚫어 보듯이 살포시 웃으면서 내가 먼저 입사했다고 군기 잡으려는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서둘러서 다른 말을 하며 원래 신입은 선배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거야 하고는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현민이는 미소를 지으며 너라서 내가 봐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면 어림도 없어. 남자는 예쁜 사람한테 약하거든. 하하, 농담이야. 하지만 저는 그 농담이 너무 좋았고 현민이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입이 마르고 가슴이 떨려서 일부러 맥주를 길게 한 모금 마시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금방 친해졌는데요. 물론 업무를 할 때에는 서로가 일에 대한 자존심이 강해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고집을 피웠지만 항상 져주는 것은 현민이었습니다. 어쩔 땐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현민이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현민이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며 다 너 덕분에 일이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 오히려 저를 칭찬해줬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눈치 빠르면서 배려심 많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주 보면 좋아지고 안 보면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현민이에 대한 좋아지는 감정은 어느새 사랑의 감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민이는 자신의 고국인 한국 음식은 정말 맛이 있고 매우 다양한 맛집들이 많아서 기회가 된다면 저를 꼭 데려가서 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데려가고 싶다는 현민이의 말에 얘도 말을 안 하지만 나를 좋아하는구나. 자식, 용기 있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줄 건데 뜸들이기는. 분명 저 혼자만의 감정은 아닌 것 같았고
현민이도 저를 사랑하는 눈치였습니다. 한 번씩 업무적으로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언쟁도 생겼지만 그럴 때마다 토라져 있는 저를 다독여주고 풀어주는 건 언제나 현민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죠. 제가 어쩔 땐 어리광을 피운다는 것을요. 하지만 남녀 간의 관계에서 밀고 당기는 밀당이 필요하듯 응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서로 의지를 하며 지내던 중 어느 날 현민이가 매우 어두운 얼굴로 침울하게 말도 없이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일까 하고 모른 척 하려 했지만 오전 내내 말없이 고민에 잠겨 있길래 저는 눈짓으로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을 하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누나에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시집을 간 누나는 현민이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자주 집으로 왔는데 그날도 어머니에게 갔다가 마루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갔다고 합니다. 평소 어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이 심했는데 나이가 있고 운동 부족에 혼자 있는 외로움까지 겹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시집을 간 누나도 시댁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정이라 유일한 아들인 현민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시댁이 있어서 어머니를 보살피는 게 한계가 있고 유일하게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은 현민이밖에 없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을 들으면서 저는 설마 한국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가지마 하며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참 이기적인 마음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는 생각에 오로지 제 자신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현민이는 이틀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았고 말이 없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민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지만 솔직히 제 짐작이 틀리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민이는 결심을 했으며 프랑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상 밖의 결과에 저는 너무 당황을 했고 그냥 회사에 휴가 신청을 해서 보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예 한국으로 귀국을 한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연히 장남이고 어머니를 모실 사람은 현민이밖에 없으니 그럴 수 있겠지만 저의 속마음은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빨리 어머니 간호를 해야 되므로 현민이는 이틀 뒤에 떠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고 이대로 현민이와 헤어질 수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회사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현민이도 울어서 부은 제 얼굴을 봤지만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떠나는 날 공항에서 현민이는 제 얼굴을 보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회사 잘 다녀. 빨리 승진해서 더 넓은 곳으로 진출해야지. 그리고 행복해야 돼. 저는 속으로 빌어먹을 자식, 날 두고 그게 할 말이야? 너 나하고 헤어지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마. 나는 속이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 당연히 현민이도 마음이 좋을 리 없었겠죠. 하지만 자기마저 우울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현민이가 떠나고 저는 다음 날부터 일부러 잡념을 버리려고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민이에 대한 너무 큰 사랑과 그리움으로 도저히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죠. 할 수 없이 일주일간 휴가를 신청했고 여행이라도 가면 괜찮아질 것 같아 돌아다녀 봤지만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광경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음식점에 가도 무슨 맛인지 모를 정도로 제 머리는 현민이에 대한 생각만 가득하다 보니 여행도 귀찮았고 만사가 의욕이 없었습니다. 5일 동안 거의 먹지 않고 물만 마시니 체중이 많이 줄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거울을 보니 볼이 움푹 패였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셨기 때문에 저에게 아픈 곳이 있냐고 물어봐도 저는 대답도 귀찮아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저는 회사로 돌아가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쉬고 싶다 말을 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저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급기야 부모님은 신경과에 가보자고 하셔서 상담을 받았는데 지독한 급성 우울증이라고 하며 약을 처방해줬는데요. 신경과 약은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별 소용이 없었죠. 삶의 의욕이 전혀 없을 정도로
저는 그리움과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며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던 중 현민이를 만나러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한국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하니 딸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던 아버지는 두 말도 없이 갔다 오라고 하시며 한국은 근래 들어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보고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하시면서 좋은 곳으로 잘 선택을 했다고 일부러 저의 기분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현민이에게 국제 전화를 해서 한국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고 현민이는 매우 놀라서 갑자기 왜 오냐며 제 마음도 모르는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심해서 오라며 마중을 나온다고 하더군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드디어 제가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현민이의 나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약속대로 현민이는 마중을 나왔는데 45일 만에 우리들은 재회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생각하지 않고 현민이를 보자마자 안아버렸고 그리고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현민이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고는 등을 두드려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꽤 오랫동안 포옹을 하고서야 비로소 서로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현민이 어머니는 마음이 안정되고 혈당 관리도 잘 되며 무엇보다 아들이 옆에 있는 게 큰 힘이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현민이는 저보고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고 헬쓱해졌어 하며 물었는데 저는 그냥 너 때문이야 하며 일부러 토라지듯 말을 했습니다. 현민이는 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니 오늘 리안이 문부신 제대로 대접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 공항시설이 좋고 음식점도 많은데 아무 데서 먹어도 난 상관이 없다고 하니 현민이는 그럼 여기서 김밥이랑 떡볶이 먹고 바로 프랑스로 돌아가면 되겠네 하며 장난을 치더군요. 현민이가 프랑스에 있을 때 기회가 되면 저를 한국에 있는 맛집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다면서 오늘부터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 리안이 살이 많이 빠져 있으니 영양 보충을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며 저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순간 다시 현민이의 품에 안겼고 한참을 울었죠. 현민이는 저를 위해 특별히 한우 고깃집을 예약했다며 워낙 유명한 소고기 전문점이라서 홀과 방에 항상 손님들로 가득 차 있고 언제나 대기 순번도 100명가량 있는 곳이라 했는데요. 저희들은 예약을 했기 때문에 대기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숯불을 넣은 테이블과 코끼리 코 같은 길다란 굴뚝 같은 것이 있는 인상적인 자리에 편하게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메뉴판을 봤는데 한국어는 모르지만 숫자는 공용어라서 알 수가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겁니다. 현민이 보고 부담스러워 너무 비싼 곳으로 온 거 아니냐며 걱정스럽게 말을 하니 현민이는 프랑스가 얼마나 먼데 그렇게 먼 곳에서 내 걱정이 되어서 온 사람에게 이 정도는 사줘야 된다며 걱정 말고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가격에 비해 양도 너무 적었고 마블링 기름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현민이에게 한국 사람은 소기름 부위를 좋아하나 봐. 그러자 현민이는 맛의 풍미가 기름이 적절히 배어 있어야 더 맛있다고 하며 익은 고기를 직접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고기가 입에 들어오는 순간 너무 맛이 좋았고 현민이가 어때 하고 묻길래 내가 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하며 저는 간만에 즐겁고 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 소고기는 마치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은 것처럼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씹을 것도 없이 목 안으로 부드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고기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부드러우며 훌륭한 맛이었고 왜 한국 사람들이 한우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저희들은 서로의 속마음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고 무조건 현민이와 같이 있고 싶다고 말했죠. 사실 현민이도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시도 저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괜히 자신 때문에 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신경이 쓰여서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했으므로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에 계신 부모님이었습니다. 딸이 심한 우울증과 마음의 고통으로 한국 여행을 허락해줬지만 난데없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멀리 한국으로 시집을 가는데 어느 부모가 선뜻 쉽게 허락을 해줄까요? 더구나 아버지는 평상시 사람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보수주의 성향이 강해서
저는 마음속으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만약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혼자 한국으로 이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프랑스로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현민 씨와의 관계, 회사를 퇴직한 이유, 그리고 한국 여행을 간 이유도 현민이가 보고 싶어서 갔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아버지는 대단히 완고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관대한 부모라도 멀고 먼 타국으로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시댁 어른이 몸이 성치 않고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딸 자식을 가진 아버지는 허락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저는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혼자서 이민이라도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아버지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방에서 단식을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언의 압박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니가 중간에서 해결에 나섰습니다. 저를 계속 그대로 두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어머니는 우선 현민이라는 친구를 먼저 만나보고 다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우리 딸이 결혼을 해도 좋은지 납득이 가야 아버지도 허락을 하신다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저를 설득하셨죠. 어머니는 리안이 엄마는 네가 행복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고 응원을 해줄게. 하지만 이번에는 엄마 의견을 받아들이면 좋겠어. 저도 너무 제 고집만 피우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현민이에게 전화로 사정을 말하고 한 번 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현민이도 저를 너무 사랑하고 이번 기회에 부모님에게 인사를 해서 정식으로 사귀고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프랑스로 온다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동양인에 대해 부정적이고 완고하셨던 아버지는 잘생기고 예의 바르고 반듯한 현민이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더구나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여유 있게 잘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멘탈도 아주 강한 것 같다며 아버지 걱정과는 달리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아들이 없어서 든든한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멋있는 남자를 아빠에게 소개해주다니 리안이 너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있구나. 그리고는 현민이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쉽지만 자주 프랑스에 와야 하네. 알겠나? 한 가지 더, 우리도 초대해서 그 입에 살살 녹는다는 한우 소고기 한번 맛보게 해주게. 반드시 먹어보고 내가 직접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아. 하시더니 현민이 손을 잡고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해서 어머니와 껴안고 빙글빙글 돌며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결혼 전에 한국으로 오셔서 한우를 드시면서 좋아하셨고 결혼식 때도 참석을 하셔서 저희의 행복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현민이, 아니 이제 저의 남편은 한국에서 상품 홍보하는 마케팅 회사에 입사를 했으며 저는 뱃속에 쌍둥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집에서 시어머니의 말벗을 해드리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빨리 한국 생활을 적응하고 언어도 익혀서 저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건 언제나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